민수는 마른 체구에 매일 햇볕과 비를 맞으며 피부가 까무잡잡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은 유난히 빛났고 맑고 깊어서 마치 꿈과 열망으로 가득 찬 하늘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민수는 늘 활짝 웃으며 예쁜 덧니를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어디론가 사라져 할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민수를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기침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집에는 낡은 침대, 몇 벌의 낡은 옷, 그리고 빛바랜 등불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처럼 장난감도 없었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폐지나 빈병을 주우며 돈을 벌었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민수는 낡은 모자를 쓰고 큰 자루와 쇠막대를 들고 조용히 동네 길을 걸으며 빈병과 종이 조각을 주웠습니다. 8살 어린 아이였지만 민수는 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동네 길에서 민수는 어깨에 무거운 자루를 메고 힘겹게 걸었습니다. 시장 근처를 지나가던 민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앞에 흙바닥에서 꼬질꼬질한 재혁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손에 들린 빨간 풍선이 갑자기 손에서 빠져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혁이는 풍선을 따라 뛰어가며 자신이 큰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민수는 멈춰서서 큰 눈으로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민수는 큰 소리로 조심해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재혁이는 여전히 풍선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재혁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동차는 맹렬하게 달려왔고 엔진 소리는 마치 조용한 하늘을 찢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달려가 재혁이를 안고 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끼익!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동차는 민수 바로 앞에서 멈췄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땅에 쓰러졌지만 두 팔로 재혁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재혁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큰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달려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자동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재혁이의 아버지 남준이었습니다. 남준은 재혁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준은 마른 체구에 옷이 더럽고 무릎에 상처가 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은 여전히 빛났고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남준을 바라보며 재혁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먼지와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용감했던 8살 아이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민수가 재혁이를 구한 후 사람들은 아이들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남준은 재혁이를 안고 아들이 무사한 것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8살 아이는 옷이 더럽고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이름이 뭐니? 남준은 몸을 낮추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내저으며 무릎 상처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긁혔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정말 용감하네. 저렇게 빨리 뛰어가서 아이를 구하다니. 집이 너무 가난해요. 부모님은 다 가버리고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그 말을 들은 남준은 민수를 안타깝고 감격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남준은 재혁이와 민수를 고급차에 태워 서울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민수는 고급 자동차에 탔습니다. 민수는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옷자락을 꽉 잡고 주변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재혁이는 피곤했는지 남준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민수와 재혁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재혁이는 놀라고 살짝 긁힌 정도였지만 민수는 무릎이 긁히고 인대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치료를 받는 동안 아픔을 꾹 참았습니다. 남준은 옆에서 민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이 아프니? 남준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폐지 주울 때 자주 다쳐요.
민수는 담담하게 답하며 남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에 남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두 아이 모두 괜찮다고 말하자 재혁이는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민수를 보고 형, 나 구했어? 형 슈퍼맨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해하는 재혁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재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형은 슈퍼맨 아니야. 그냥 민수야. 재혁이는 껄껄 웃으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 여기서 나랑 계속 놀아줘. 재혁이가 말했고 민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남준이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싫지 않다면 언제든 재혁이랑 놀러와. 내가 너를 돌봐줄게. 모든 일이 진정된 후 남준은 민수를 고급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남준은 민수 앞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구했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돈이 많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내가 뭐든 해줄게.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남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 새 옷, 장난감은 민수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돈 필요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민수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니?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기침도 자주 하시고 허리도 아프세요. 할머니 병원에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남준은 민수의 맑고 진실된 눈을 바라봤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할머니의 건강이 민수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준은 목이 메어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 약속할게. 병원에서 나온 후 남준은 민수와 함께 동평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재혁이를 구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칭찬하고 그의 용감함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동평이 효자났네. 복덩이 맞네. 가난해도 마음은 금덩이 같아. 어른들도 저 아이한테 배워야 해. 민수의 할머니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가 집 앞에 멈춰섰고 할머니는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손주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준은 차에서 내려 민수의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손주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고 민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착하디 착한 우리 손주. 민수의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는 길에 남준은 백미러를 통해 할머니를 꼭 안고 있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남준은 마음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준은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해. 가난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남준은 돈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에 너무 몰두해 가족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남준은 민수의 할머니와 민수를 시내로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민수의 할머니는 그렇게 큰 병원에 와봤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민수의 손을 꼭 잡은 채 어색한 듯 보였습니다. 주인님,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남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디 걱정하지 마세요. 고급 승용차는 동평마을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최고의 의사들에게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는 할머니가 만성폐렴과 척추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병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진단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만큼 살아도 충분해. 돈 낭비하지 않아도 괜찮아, 주인.
남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치료는 제가 책임질게요. 할머니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수는 남준을 올려다보며 감동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남준의 행동이 어떤 선물보다 컸습니다. 검진 후 남준은 민수와 할머니를 집에 데려다주고 민수의 삶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준은 민수의 아버지가 민수가 아기 때 떠났고 어머니는 너무 힘들게 일하다 민수가 5살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민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민수는 폐지나 빈 병을 주었고 신문을 팔거나 할머니를 도와 채소를 팔았습니다. 8살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하고 밝게 살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주는 사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주는 정원에서 보모와 뛰어노는 재혁이를 보며 풍요롭게 사는 재혁이가 외로워하는 반면 가난한 민수는 사랑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너무 일에만 매달려 아들 재혁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통해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재혁이를 구한 후 남주는 민수를 자주 집에 초대했습니다. 재혁이는 민수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아이의 모습에 온 가족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혁아, 민수 형이랑 축구해야지. 네 형, 축구 가르쳐줘. 넓은 정원에서 아이들은 뛰놀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나는 남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민수 너무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남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아이는 내가 잊고 있던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민수는 남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지만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할머니만 도우면 돼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남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 재혁이도 너를 정말 좋아해. 남준은 민수와 할머니를 몰래 도왔습니다. 할머니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민수에게 새 학용품과 옷을 사주었습니다. 동평마을의 낡은 집도 수리해 할머니와 민수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할머니의 채소 장사를 도왔습니다. 저는 익숙해졌어요. 할머니를 돕고 싶어서 그래요. 민수의 진솔함과 자립심에 남주는 더욱 감탄하고 민수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민수를 도우면서 남주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남주는 돈과 일에만 매달렸지만 민수를 통해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남주는 재혁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며 함께 식사하고 축구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재혁이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에 행복해했습니다. 미나도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민수처럼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주는 민수와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예전에는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해. 네가 내게 소중한 교훈을 줬어.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민수에 대한 이야기는 동평마을과 서울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의 따뜻한 마음과 용감한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진심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에게 배우고 서로를 더욱 도와주었습니다. 민수는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 민수와 할머니는 남준의 도움으로 편안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낡은 집은 깨끗해졌고 할머니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 다니며 글자를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잠깐만 쉬고 싶어. 민수는 깜짝 놀라 동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만성 폐렴의 합병증으로 호흡 곤란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큰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남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저씨, 할머니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주는 바로 차를 준비해 민수의 할머니를 서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할머니를 급히 치료했습니다. 민수는 병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착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제발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남준과 재혁이도 병원에 와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재혁이는 민수의 손을 잡고 형, 할머니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준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최고의 의사들이 할머니를 치료하고 있어. 너는 강해야 해. 할머니는 네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실 거야. 사흘 후 할머니는 여전히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매일 민수는 할머니 곁을 지켰고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민수의 순수한 사랑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남주는 민수의 할머니를 돌보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주는 재혁이에게 무관심했고 아이의 사랑을 갈망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주는 민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너처럼 가난했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지. 네 덕분에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 민수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할머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주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어느 늦은 밤 민수의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급히 치료에 나섰고 민수는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착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남준과 재혁이도 와서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재혁이는 민수를 안고 말했습니다. 형, 울지 마.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1시간 이상 치료한 끝에 할머니는 고비를 넘겼지만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민수와 남준에게 할머니를 잘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지내야 할머니의 회복이 빨라질 거예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랑 아저씨가 항상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민수는 남준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준은 점차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남준은 재혁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이와 함께 뛰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혁이는 아버지의 사랑에 행복했습니다. 남준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민수사랑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재단은 학비 지원뿐 아니라 학교와 진료소를 짓고 있습니다. 남준 가족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재혁이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에 익숙해져 가족의 의미를 잃어가던 남준 가족을 구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한 후 남준은 민수와 할머니를 동평마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남준은 마을에 작은 학교를 지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민수초등학교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놀라며 남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제 이름을 붙였어요? 남준은 답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사랑과 인간애를 가르쳐줬기 때문이야. 너는 이 마을의 자랑스러운 영웅이야. 민수는 미소 지었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가난해도 진심으로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평마을로 돌아온 후 민수와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낡았던 집은 깨끗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마당에서 할머니는 채소를 심고 국화꽃을 심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남준이 지어준 학교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8살 아이는 낡은 가방 대신 새 가방을 메고 밝은 얼굴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뿐 아니라 동평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는 재혁이를 찾아갔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놀고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혁이는 민수 덕분에 훨씬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는 민수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하늘 아래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는 말했습니다. 형은 내 영웅이야. 나도 형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민수는 웃으며 재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형은 영웅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민수 할머니의 사건과 민수와의 만남을 통해 남주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점차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주는 가족, 특히 재혁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저녁 재혁이와 함께 축구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준의 아내 미나도 남편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던 중 미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남주는 재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덕분에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남주는 민수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따뜻한 마음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민수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수 초등학교는 문을 열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움을 얻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동평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으며 더욱 사랑하며 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감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민수 초등학교 개교식 날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준, 미나, 재혁, 민수와 할머니 그리고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함께 뛰어놀며 행복해했습니다. 연설대에 오른 남준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학교 개교를 축하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를 가르쳐준 특별한 아이를 기리고자 합니다. 민수야, 내게 정말 고맙다.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준 아저씨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민수의 따뜻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너무 행복하다. 가난했지만 너 덕분에 평생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 민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멀리서 남준과 재혁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격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준은 재혁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재혁아, 앞으로도 사랑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재혁이는 맑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민수와 그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민수를 기억할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과 자랑스러움으로 가슴 벅차했습니다. 물질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인 민수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민수 초등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의 배움을 응원하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뒤편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남준이 한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민수는 가난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따뜻한 미소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따뜻함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부는 돈에 있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심은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모든 마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